자, 이번에는 3단원 수열 실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6번부터 볼게요. 6번 보면 지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하고 y는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데 그 서로 다른 4점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좌표를 이렇게 놔봅시다.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얘를 마이너스 알파. 왜? 대칭성이 있으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갭이 공차가 되겠죠. 공차가 2알파가 되니까 얘는 3알파, 얘는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과 3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그래프인 거고 얘는 절대값으로 해서 꺾고 올리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알파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9라는 거랑 3알파를 집어넣은 9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라는 애랑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10알파의 제곱은 18. 그래서 알파의 제곱이 5분의 9 여기까지 갈 거예요. 문제에서 k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3알파를 집어넣은 9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값 이게 k인 거잖아요.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선 등차 수열이 이르니까 여기를 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대칭성을 가져서 그 다음에 공차가 2알파인 걸 가지고서 그렇게 계산을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11번 봅시다. fx랑 gx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예요. 두 그래프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fx를 가져오기도 하고 gx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h2, h3, h4 즉 x값이 2, 3, 4가 됐을 때 그 함수값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gx라는 그래프는 제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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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마이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하고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겠죠. 2분의 1, 여기는 1. 이게 gx 그래프인데 fx 그래프는 1,0을 지나면서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fx를 지나면서 다시 그립시다. fx를 지나면 1,0을 지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울기가 더 커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일 수도 있고 이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봅시다. 2, 3, 4를 집어넣는 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그러면 1의 경우라고 하면 gx식하고 그러니까 1번의 경우는 fx랑 보면 누가 더 작냐면 얘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은 fx가 더 작으면 gx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gx에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은 g2, g3, g4 얘가 지금 hx가 될 테니까 이렇게 등차를 이룬다는 건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왜? gx는 지금 2차식이에요. 여기다 실제로 값을 집어넣으면 g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는 8, 6, 3 이렇게 나와요. g에 3을 집어넣으면 3, 3, 9, 9, 2, 18에다가 9, 1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4를 집어넣으면 4, 4, 16, 32에서 32, 20, 21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등차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가 나오려면 1차식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fx가 더 gx보다 더 커서 fx 함수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게 hx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의 2하고 f의 3, f의 4 이 값이 등차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f2라는 거는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는 그냥 k가 될 거고 얘는 2k, 얘는 3k 이렇게 나오겠죠. 등차를 이루는 식이 됐어요. 자, 그럼 나 조건을 봅시다.
H3, H4, H5 얘는 등 B를 이룬대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3하고 4까지는 여기까지는 fx가 더 커서 얘가 f의 3이고 얘가 f의 4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H5는 얘가 f의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g의 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식대로 해서 등비를 이루어야 되니까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될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다시 H의 3, H의 4, H의 5. 자, 이랬을 때, 자, 첫 번째, 얘가 지금 F의 3, F의 3이랑 같고, 얘는 F의 4랑 같아요. 얘가 F의 5랑도 같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가 2K이고, 얘는 3K이고, 얘는 4K인데, 자, 그럼 얘가 등비를 이루는지 보자는 거죠. 등비를 이루려면 얘에서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2분의 3을 한 거죠. 그럼 얘에서 곱하기 2분의 3을 해서 이게 나오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F5가 아니라 뭐여야 되냐? 여기가 F3, F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5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얘가 말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얘가 2K였고 얘는 3K였고 G의 5를 집어넣어서 뭐 5, 25, 50에서 5, 3, 15 더하기 1 하니까 3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루려면 곱하기 2분의 3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분의 3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2분의 9K 이 값이 36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약분해서 K 값이 8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하지 말고 얘를 정말 등차 수열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얘기는 얘가 뭔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야 되거든.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건 얘가 기본적으로 1차식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면 다 뭐 an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이런 1차식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차식 형태가 되니까 지금 H2, H3, H4 여기서는 F가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12번 봅시다.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m하고 n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이 문제예요. 자, 지금 m하고 n이 둘 다 조건을 보면 m도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야 되고 n도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식을 보면 이 값이 유리수라고 되어 있고 자, 얘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자, 이 조건에서 먼저 등비 중앙을 봅시다. 그러면 가운데의 제곱 값이 256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n이라는 애를 얘가 원래 프라마이너인데 n은 지금 자연수니까 플러스만 나오겠죠. 16 루트 m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의 조건에 되어 있는 저 값에 넣어 봅시다. 로그 mn 이렇게 되어 있는데 n 자리에 16 루트 n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로그 m에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더하기 여기가 m이겠죠. 로그 m의 루트 m이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냐? 유리수래. 유리수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값이 지금 16이라는 값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m의 2의 4거듭제곱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m이 2에 관한 식으로 되면 2의 거듭제곱 형태를 나타내지만 즉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의 1거듭제곱이다. 그러면 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나가서 뭔가 앞에 유리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거야. 또는 얘가 로그 m의 4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16이. 그럼 얘가 m이 밑을 4로 갖는 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m 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m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생각을 하면 2의 1거듭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어요. 2의 7제곱, 2의 8제곱. 자, 근데 문제에서 m이 뭐라 했냐면 1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어야 돼. 그 다음에 누구까지? 1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2의 6거듭제곱이 64니까 여기까지만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도 아니에요. 그럼 n값이 가능한 건 우선 요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m이라는 애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2의 5거듭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선 써봅시다. 다음에 4의 거듭제곱도 볼게요. 그러면 4의 1거듭제곱, 4의 2거듭제곱, 4의 3거듭제곱, 4의 4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얘도 마찬가지 1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값은 안 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의 세제곱 여기까지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랑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m값이 2의 4제곱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럼 n값은 n이 자연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여기가. 그러면 얘는 m이 거듭제곱으로 돼서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거듭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완전제곱식, m값이 완전제곱식으로 돼야 돼요. 완전 제곱수.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지. 완전이라는 얘기는 필요 없겠지. 제곱수.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는 거지. 얘도 4의 세제곱은 안 돼. 왜? 지수가 짝수여야 제곱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m값을 생각할 때 2의 4거듭제곱, 그 다음에 2의 6거듭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m이 2의 4제곱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얘가 64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이 경우는 16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러니까 16 곱하기 8이 되니까 얘는 100을 넘어가네요. 6, 8에 48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값은 안 되겠지. 왜? n도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은 16 곱하기 4가 되니까 얘도 6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 mn, 이때 mn이 다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m 더하기 n 이 값을 구해라 할 때 16 더하기 64 그래서 답은 80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n과 m의 관계식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값에 n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한 거지. 자, 얘가 로그 값하고 유리수의 합 이런 형태로 됐으니까 이 로그 있는 쪽에서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밑이 진수와 같은 밑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값, 그 다음에 4의 거듭제곱이 될 수 있는 값. 근데 그 값들 중에서 10과 100 사이에 있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n이라는 애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m이 제곱수여야 되더라. 그래서 지수가 짝수인 애들만 고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n 값을 찾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지금 A와 B의 교집합에 작은 것대로 순서대로 만든 수열을 AN이라 하자. 그럴 때 A의 4값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애를 써보면
L이 자연수니까 2의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B라는 집합은 M에다가 자연수 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1, 4, 7, 10, 13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와 B의 교집합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제일 처음 먼저 나오는 값은 우선 4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4, 여기도 4.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16이 있을 거거든. 여기에 16, 여기에 16.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을 찾아보면 4, 16, 즉 4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4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애, 얘를 첫 번째 A1이라 하고 얘를 A2라 하고 A의 3, A의 4. 그러니까 답은 4의 4거듭 제곱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매번 이렇게 할 거냐?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하나 또 봅시다. 이걸 지금 방법 1, 방법 2. 다른 방법은 그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봅시다. 지금 B의 값들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떤 3k-2라는 애가 얘하고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2의 무슨 뭐라고 할까? 이 L거듭 제곱 얘와 같은 애 이거를 찾자 이거예요. 그러면 3의 K거듭 제곱이 1로 넘겨서 2의 L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2로 묶으면 2의 L-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3의 거듭 제곱이니까 항상 3의 배수죠. 그죠? 3의 거듭 제곱이니까 당연히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3의 배수가 돼야만 해요. 왜? 2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돼서 전체 값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2의 L-1 더하기 1 근데 얘가 이미 더하기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2의 L-1 이 값이 2나 5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2의 L-1이라는 값은 L 값이 1이 들어가면 얼마야? 1, 2가 들어가면 2,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4,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8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더라도 요렇게 되는 애들의 더하기를 하면 전부 다 뭐가 돼? 여기다 더하기를 하면 3 여기다가는 더하기를 하면 안 되죠. 3의 배수가 안 되지. 얘는 되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잠깐 더 써볼게요. 16,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더하기를 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숫자는 이거야. 그러니까 홀수 번째 되는 애들이 다 이 지수가 홀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얘네들이 2, 8, 32에서 하나가 더 더해져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1이라는 애가 홀수, 즉 2k-1 형태가 돼야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L이 2k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요 L 값이 짝수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니까 얘가 2, 4, 6, 8 이런 식으로 될 때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쉬운 건 그냥 이렇게 가면 제일 쉽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6번 문제. 작년 수능 문제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 그거를 FN이라고 하고 3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 A2, 에서 A9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 약수에 관한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약수에 대해서는 약수의 총 개수, 그 다음에 총합,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숫자가 A의 M거듭 제곱 곱하기 B의 N거듭 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A와 B는 항상 뭐예요? 소수여야 되죠. 소수. 그치? 이게 소인수분해니까. 그랬을 때 약수의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서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 값의 약수, 즉 a의 0부터 a의 1 해서 a의 m거듭 제곱까지 이렇게 그걸 더한 거와 곱하기 얘의 약수 b의 0, b의 1 해서 b의 n거듭 제곱까지 더한 거 그거를 서로 두 개로 곱한 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많이 쓰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 하자. 그럴 때 36의 약수를 이렇게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자, 36이라는 애는 우선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6의 제곱이니까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3 곱하기 3에서 총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1서부터 A9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의 약수의 개수에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여기에 지수, 그럼 얘가 짝수냐 또는 홀수냐에 따라서 뿌라마이나 뿌라마이나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36의 약수라는 애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의 제곱이라는 건 2의 0 거듭제곱, 2의 1, 2의 2. 그 다음에 이쪽은 3의 0, 3의 1, 3의 2. 얘네들이 서로 크로스로 곱해져서 얘와 얘의 약수, 얘와 얘의 약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렇게 돼서 총 9칸이 생기니까 얘가 약수가 총 9개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하나하나 다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가 f의 ak라는 애가 지금 짝수가 나오냐 홀수가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얘가 더해질 거냐 빼질 거냐 이게 될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값 얘가 뭐냐면 약수의 개수잖아. 다시 그쵸? 약수의 개수. 그러니까 A1 얘에 들어가는 걸 A1이라고 하면 얘와 얘의 약수의 개수. 그럼 여기에 지수에다 하나씩을 더하니까 1 곱하기 1 하니까 여기는 1개가 될 거예요. 그쵸? 자, 내가 여기다가 약수의 개수를 쓸게요. 지금 파란색 이게 약수의 개수야.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개.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 2개.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 얘는 2. 얘는 3, 1, 3, 2, 2는 4. 얘는 3, 2, 6, 3, 2, 6, 3, 3,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약수가 요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요 순서대로 여기를 자, 얘 쓰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여기를 A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씩 써보면 마이너스 1에 F의 A1 곱하기 로그 A의 1 그죠?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에 F의 A2 곱하기 로그 A2 더하기 마이너스 1에 F의 A3 곱하기 로그 A3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의 F의 A9 곱하기 로그 A의 9 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이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얘는 F의 A1이 지금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홀수야, 홀수. 약수의 개수. 이 값 자체가 1이라고, 1. 약수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A1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FA2. 얘가 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로그 A2. 그 다음 얘는 A3. 얘가 마이너스니까 홀수니까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번갈아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먼저 보면 얘가 홀수, 짝수 이렇게 되니까 이걸 쭉 써보면 마이너스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그 다음에 여기 홀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A3 그 다음 다 짝수 로그 A4 로그 A5 그 다음 로그 A의6 로그 여기는 마이너야 되겠지. 왜? 여기 홀수니까 로그 A7 더하기 로그 A의 8 빼기 로그 A의 9 이렇게 써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로그에서 더하기는 진수의 곱셈으로 빼기는 나눗셈으로 그쵸? 그럼 진수의 나눗셈으로 그러니까 로그 이렇게 쭉 써놓고 나면 더하기부터 A2 곱하기 A4 곱하기 A의 5 곱하기 A의 6 곱하기 A의 8 밑에 A1 곱하기 A3 A7 A9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1, A2, A3이 뭐냐? 자, A1은 얘랑 곱한 거라고. 그치? 그러면 이건 1이니까 의미 없고 여기다 이제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A2는 얘와 얘를 곱한 거지. 그러니까 2의 1 하나만 씁시다. A4 얘는 3의 1 요것만 쓸게요. 그 다음 A5 얘는 2의 1 3의 1 A6 여기죠. 그러면 3의 1 2의 제곱 그 다음 A8 여기 2의 1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밑에 분모는 A1은 여기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쓸 별 의미 없고 A3 얘는 2의 제곱 A7 6이죠. 얘는 3의 제곱 A9 여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없애줄 것만 약분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2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또 지워질 거 봅시다. 3 2개 여기도 2개 2 2개 여기도 2개 자 그럼 분모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로그 위에 남는 게 2 곱하기 3만 남네요. 답을 보니까 이런 건 없어. 대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7번 문제인데 17번은 원래 킬러 쪽에 들어가지 않죠. 그쵸? 그런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문제이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유형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 문항은 첫째 항은 50이고 얘도 마찬가지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의 SN을 할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 이랬어요. 자, 우리 SN부터 먼저 구합시다.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4의 n-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n에 마이너스 4n 더하기 104 이렇게 될 테니까 2까지 나누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52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n의 제곱 더하기 52n이다 라는 2차식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뭔가 합을 최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얘가 2차식이니까 거기다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구나. 이걸 우선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합이
첫째항부터 시작이 아니라 m서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4까지예요. 그럼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 m 더하기 4 이렇게 총 4개의 값을 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SN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 가운데 이 축이 누구야? 얘 가운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n제곱 더 마이너스 26n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13이 될 거라고요. 축 자체가. 그쵸? 자, 그러면 13 바로 앞에 있는 12 얘랑은 누가 똑같아? 함수값이 14랑 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11이 누구랑 같을 거야? 이쪽에 15랑 같겠죠. 이렇게 5개를 더한 애들이 가장 맥시멈 값이 될 거라고요. 합이. 그쵸? 그러니까 m값은 누가 돼야 되냐? 제일 앞에 있는 11이면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3번은 어려워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얘가 합을 알려준 거예요. 그쵸? 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을 알면 AN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SN에서 S에 n-1을 해서 AN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도 합이 나왔으니까 얘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반항이 누구냐? AN이 아니라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N은 SM-SM-1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반항이 AN이 아닌 EN-1의 AN 이게 일반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서 이거 전체는 이게 SN이니까 그러면 SN 자리에 N에 N 더하기 1에 4N-1 거기다 빼기 얘는 N-1 N 그 다음에 N-1 들어가면 뭐가 돼요? 4N-5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그러면 나중에 EN-1까지 나눠서 AN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잘 못 찾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다시 찝느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26번. 자, 26번은 1보다 큰 A에 대해서 A의 로그 5에 로그 5죠. 로그 5의 16 이 값이 2의 n거듭 제곱이 되는 A 값을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했을 때 K번째 애가 누구겠냐. 자, 이거예요. 자, 우선 이 값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의 로그 5의 16. 자, 근데 이게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A의 값과 여기에 16의 값을 체인지 할게요. 그러면 16의 로그 5의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2의 4거듭 제곱이 될 것이고 로그 5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누구랑 같다고? 2의 n거듭 제곱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는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4의 로그 5의 A라는 애가 n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로그 5의 A는 4분의 n이 될 것이고 A라는 애는 5의 4분의 n 거듭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A 값을 찾을 거거든. A를. 그럼 처음서부터 하나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A1 그게 5의 4분의 1, 그 다음에 5의 4분의 2, 5의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AN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의 K 하면 5의 4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로그 5의 4분의 K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이거 지수 앞으로 나와서 4분의 K되고 로그 5의 5는 1이 될 테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자, 이 문제는 아마 쉽게 생각해서 했으면 답이 없을 거예요. 답이 없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 답이 없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더했을 때 8이 된대요. 자, 얘를 보면 두 번째 항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부터 n-1까지를 더한 거예요. 자, 조금 지저분하니까 걔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첫 번째 애를 1부터 더해요. 그냥 ak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그럼 내가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여기서 a1을 하나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2n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요 부분이 뭐냐면 얘가 n항까지 합해서 n-1항의 합바지를 뺀 거잖아요. 그럼 얘는 an만 남죠. 그쵸? 그게 an, a1 이게 2n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a1과 a2의 관계가 있으니까 n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a2-a1이 8,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a2 더하기 a1이 8이라는 식이랑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두 식을 빼서 2a1이 마이너스 2에서 a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a1을 찾고 나면 지금 여기 a1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an이라는 게 2n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값이 n이 2일 때부터예요. 얘는. 왜? 여기서 지금 n이 2일 때부터라 했잖아. 그러니까 a가 n이 2일 때부터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수열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첫째 항을 요걸로 안 하고 그냥 여기에 1을 집어넣은 3으로 해서 그냥 여기다 시그마만 계산했으면 답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이유는 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주셨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첫 번째 항은 따로 놓고 시그마 k를 2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요 뒤에 있는 이 k의 제곱 더하기 1 이걸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a1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요.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단 우리 이게 낫잖아. 1부터 10까지 시그마 계산을 해주고 빼기 여기다 1을 집어넣은 3을 빼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값이 아마 780이 나왔던 것 같아요. 빼기 3 이렇게 해서 776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에다가만 시그마를 했으면 아마 답이 780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서 순간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29번입니다. 자, 29번도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괜히 여기 나와 있는 수열 bn의 일반항이 뭔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좀 당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쓰면 돼. 자,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an이래요. 그럼 an을 씁시다. an은 첫 번째 항 1, 공차 몰라 d, n-1 이렇게 놓으면 돼. bn을 보니까 a1에다가 이렇게 n을 곱해서 이렇게 해서 더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애를 가지고서 이쁘게 써봅시다. k를 1부터 n까지 요 k에 해당하는 게 요 부분하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k에 a,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k는 1부터 n까지 k, a, k 대신에 요거 갖다 집어넣을 거라고. 1 더하기 d에 n 자리에 k만 넣어서 이렇게. 이게 bn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계산할 수 있잖아. k를 1부터 n까지 요거를 전개를 하면 여기서 dk의 제곱 그 다음에 1-d의 k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그마 d 곱하기 6분의 n에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1-d에 2분의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통분해서 이거 6분의 3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럼 계산하면 6분의 n에 n 더하기 1로 묶을게요. 그럼 여기에 2dn 더하기 d, 그 다음에 더하기 3 마이너스 3d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게 bn이야. 근데 문제에서 b의 10이 715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10을 집어넣어서 6분의 10에 11, 그 다음에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1에 18d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값이 7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d 값을 계산을 해보면 d가 2가 나와요. 그럼 뒤에다 2 집어넣고 그럼 bn이 정리가 되겠지. 얘가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딨니? 뭐 하여튼 나와요. 정리가. 이쁘게 돼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n하고 n 더하기 1이 약분이 돼서 계산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덧셈이니까 얘를 시그마로 바꿔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입니다. 자, 요것도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을 문제예요. 36번도. 지금 얘는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함수 fm이 m이 홀수면 이 값을 쓰고 m이 짝수면 이 값을 한다. 그랬을 때 fm이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애 작은 애부터 만든 수열을 가지고서 뭔가를 봐야 돼. 그럼 얘가 어떨 때 유리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m이 홀수일 때, m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면 자연수 m이라고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m의 1을 먼저 해봅시다. m이 1이에요. 그럼 얘는 홀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로그 2의 m 여기에 타서 로그 2의 1, 즉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유리수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A1이 된 거예요. 그쵸? 자, m이 그 다음 자연수 2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짝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타야 되겠지. 그러니까 로그 4의 2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2의 제곱이어서 2분의 1. 자, 그럼 얘도 유리수니까 A2 이렇게 될 거야. 자, M3이라고 해봅시다. 자, 3이면 홀수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자, 로그 2의 3. 자, 그럼 얘는 유리수로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 보면 m이 계속 홀수이면 m이 홀수가 계속 되면 얘는 유리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로그 2에 m 했을 때 밑이 2인데 얘도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돼야 유리수가 되는데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m이 1일 때를 빼고는 얘는 1일 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홀수 때는. 그쵸? 자, 그럼 짝수를 보자. 그럼 짝수는 다 되냐? 자, m이 4인 걸 봅시다. m이 4면 로그 4의 4. 그러니까 얘는 1이 돼요. 아, 유리수니까 얘가 A3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짝수 6을 봅시다. 그럼 로그 4의 6. 자, 얘는 유리수가 안 돼요. 자, m이 8인 거 볼까요? 그럼 로그 4의 8. 그럼 얘는 로그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 유리수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의 4. 자, 10인에도 안 돼. 12도 안 돼. 14도 안 돼. 16은 돼. 왜? 2의 거듭제곱으로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 m 값도 짝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m이 짝수일 때는 어떤 형태여야 되냐? 2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맨 처음에 이 n-1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맞죠? n이 1이 됐을 때 근데 여기서 n 값은 2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n이 1이면 0이 돼서 요게 값이 홀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되는 거. 그래서 n에 2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고 n에 3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이 값 나오고 4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해서 8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을 정리를 해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첫 번째 항은 0이고
AN은 2의 n-1 얘가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되는 이런 수열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걔네들의 합이 50보다 커져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항서부터 더하는 건데 원래는 첫째 항이 다르면 이거를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첫째 항이 0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그냥 이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더해지든지 말든지. 여기다 1 집어넣어도 여기가 뭐야? 값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이 값으로 잠깐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m이 이거일 때 그러면 f의 m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지. 미안해요. 자, 로그 4에 m자리 이게 들어가는 거야. 미안. 이랬을 때 그거를 fm이라고 넣는 거지. 미안해요. 자, 로그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n-1.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1.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수열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2분의 n-1 이렇게 됐어야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돼야 첫 번째 항 집어넣으면 여기도 집어넣어도 그냥 0이 되니까 얘를 그냥 이걸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야. k-1로. 2분의 1 앞으로 가고 다시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k-1로 해서 요 계산을 해주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n의 n-1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계산을 해주면 근데 그 값이 누구보다 커야 되냐? 5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의 n-1이 곱해서 200보다 커지는 값. 그걸 계산을 해보면 n이 15일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15일 때. 1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2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15를 집어넣어서 15 곱하기 14를 하면 200이 넘어가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n값은 15가 최소값이 돼야 된다. 자, 쌤이 중간에 잠깐 틀렸어가지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m이 자연수로 했으니까 m을 1서부터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m이 1, 홀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0. 유리수 나왔으니까 첫 번째 A1 항이 된다는 거고 m에 2를 집어넣어서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서 두 번째 항. 근데 이제 3이라는 홀수를 넣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리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홀수에서는. 그럼 이제 짝수만 찾을 건데 짝수도 모든 짝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이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2의 거듭제곱이어서 이 진수인 m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는 애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2의 n-1 형태로 되는 애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4의 2의 n-1에서 이게 2분의 n-1이라는 값을 fm이 갖게 된다. 그 첫째 항은 0이고 그 다음에 n이 두 번째 항서부터는 이런 관계식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시그마 계산을 해서 걔가 50보다 크게 되는 n값을 찾아준 거예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자, 37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2x예요. 근데 걔의 주기는 2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쉽게 그려야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축 되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우선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지나면 찐 2를 지날 거고 2를 되고 요점 그 다음에 1일 때도 2를 지나겠죠. 그럼 이제 계속 주기가 요게 주기가 2라고 돼 있으니까 2마다 반복되니까 여기가 4, 5, 6 이런 식으로 7, 8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실제로 그려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여기를 경계선 하나 좀 그려놓읍시다. 2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반복되는 그래프를 갖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랑 로그 2n의 x 이 그래프하고의 교점의 개수 그거를 an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다음에 n에다가 하나를 넣어봅시다. n에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그래프하고의 교점이에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냐? 0,1을 지나겠죠? 1,0을 지나죠? 그 다음에 2일 때 비로소 1이에요. 여기를 지날 거야. 그 다음에 4가 들어가야 2를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자, 몇 군데 만나네요? 하나, 둘, 세 군데를 만나네요. 그러면 A1은 3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n이 2일 때 봅시다. n이 2면 y는 로그 4의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걔는 어딜 지나냐? 그 점이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4가 돼야 비로소 1이 돼요. 그죠? 그 다음 어디까지가? 여기가 16, 즉 4의 제곱이 돼야 비로소 2를 지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쭉 이렇게 가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가 만나는 게 어디에서 만나냐 보니까 n이 1일 때, 즉 로그 2의 x일 때는 4가 돼야 비로소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2가 4,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세 군데라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값이 즉 이 반복되는 값들이 우선은 이 y는 2가 되는 y값을 2로 만나는 x값까지는 계속 다 라인마다 하나씩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지금 로그 2n의 x라는 값이 y값이 2가 되는 2랑 만나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x는 2의 n의 제곱 즉 4n의 제곱일 때라는 거예요. 즉 n 값이 1일 땐 여기다 1 집어는 4,2 될 때까지 n이 2일 땐 집어넣으면 16,2 그러면 n이 3일 땐 3, 3은 9, 9, 4, 36, 36,2 이렇게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요 점 전까지는 다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4니까 여기서 하나를 뺀 3번 만나는 거고 여기서는 A2가 16에서 하나를 뺀 15번을 만날 거고 A3은 36 되기 전까지니까 35번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점 개수가 AN이 어떻게 될 거냐면 4N의 제곱값에서 빼기 1 한 만큼이 만나는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n은 1부터 7까지 an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n이 1부터 7까지 an 자리에 4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해서 553이라는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6까지는 뭐 그냥 큰 값이 아니니까 찾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굉장히 커지거든. 3을 넣었을 때는 커지니까 얘를 36까지 그려서 걔가 정확하게 몇 번을 만났는지를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 2가 되기 전까지는 다 라인별로 한 번씩 요 간격마다 하나씩이 만난다는 걸 생각을 해서 요 x값에서 하나씩 뺀 값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8번 봅시다. 자, 38번 얘는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an이라는 집합이 이런 관계식을 갖는데요.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라는 애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2n-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일 거예요. 그런데 이 xan에 25라는 애가 원소가 되면 an은 1이라는 거예요. 자, 25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x값이 25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런 관계식이어야 돼. 자, 이거 하나 풀죠. 그럼 이쪽 거 풀면 2n이 26, n이 13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럼 얘까지 해서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이면
AN이 1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25가 들어가지 않으면 즉 이거의 여집합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n이 n은 자연수니까 1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또는 n이 26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an이라는 애가 두 가지 값을 갖는다. 1 또는 마이너스 1. 1을 갖는 값은 13부터 시작해서 25까지. 마이너스 1을 갖는 값은 1부터 시작해서 12 또는 n이 26 이상일 때 이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1부터 m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20이 될 때가 언제겠냐. 그때 m값을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해봅시다. 실제로 m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거야. 지금 1서부터 시작해서 1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1 값인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부터 시작해서 25까지는 다 1이라는 값인 거고 그 다음에 26서부터 시작해서는 마이너스 1인 값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쪼개서 보면 얘를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는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 K를 13부터 시작해서 25까지는 1이라고 그 다음 더하기 m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26부터 시작해서 m까지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돼. 자, 얘는 12개니까 마이너스 10이겠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개수가 이거에서 이거 빼서 하나 더하면 13개 그러니까 13이 될 것이고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에서 이걸 뺀 거에 더하기 1 이게 개수가 될 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20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풀어주면 m값이 46이라는 애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개수만 잘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열 문제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거의 1시간 정도 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씩 꼭 꼼꼼히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도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